오늘은 독일 차례입니다. 이게 1924년에 나온 토끼들의 학교 Die Häschenschule. 독일어 한 지가 오래돼갖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표지만 봐도 이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죠? 선생님은 배를 딱 내밀고 뒷짐 딱 지고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 아이는 귀를 뒤로 바짝 눕히고 너무 겁날 때 이제 토끼들이 귀를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얘가 뭔지 대단히 야단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책의 내용은 안녕하세요. 김서정입니다. 그림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살피는 그림책의 역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 스웨덴 이 나라의 책들을 보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국가관, 아이들의 교육관이 어떻게 그림책에 반영되는가 이런 거를 좀 잠깐 살펴봤죠. 오늘은 독일 차례입니다. 이게 1924년에 나온 토끼들의 학교 Die Häschenschule. 독일어 한 지가 오래돼갖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이 책을 어디서 구했냐면요.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가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디즈니 영화 보면은 앞에 로고에 성이 하나 나오죠. 그게 노이슈바인슈타인 성이에요. 디즈니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성 구경을 하고 이게 제일 아름답다 해서 그 모양을 따서 디즈니 로고를 만들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 세계적인 관광지가 돼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설명도 세계 각국 언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 설명도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설명은 한 2시간에 한 번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되죠. 제가 그 성을 구경하고 이제 기념품점을 갔는데 기념품점은 조그매요. 거기에 책이 몇 권 있었는데 제가 거의 초기에 보여드린 더벅머리 패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더벅머리 패터는 지금도 뭐 독일에서 출판이 되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더벅머리 패턴은 제가 책도 보기도 하고 뭐 이론서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그 책 바로 옆에 이 책이 있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하던 책인데 근데 이게 이 세계적인 관광지에 조그만 기념품점에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더벅머리 패터 옆에 있네? 뭐 중요한 책인가? 하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표지만 봐도 이 학교가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 같죠? 선생님은 배를 딱 내밀고 뒷짐 딱 지고 그리고 밑을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 아이는 귀를 뒤로 바짝 눕히고 너무 겁날 때 이제 토끼들이 귀를 이렇게 눕히죠. 그리고 까치발을 들고 아주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얘가 뭔지 대단히 야단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책의 내용은 피터 레빗 이야기처럼 큰 모험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펠레의 새우처럼 아이들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잘 보살펴요.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이것저것 다 챙겨서 동생 잘 데리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제 일러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애는 그 말을 잘 들어요. 동생 잘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학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시냇물 건너는 것도 도와주고요, 오빠가.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기도부터 시작하고,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고 애들은 너무나 열심히 배우고요. 과목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무서운 여우가 언제나 너희들을 노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여우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애들은 바짝 얼굴. 뭐 그런가 하면은 뭐 그림 그리는 시간도 있고 자기들이 먹을 간식은 직접 키우는 이제 그런 그 실습 시간도 있고요.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가서 놀고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야단도 맞고요. 아우, 이거 보면 제 귀가 다 아파요. 음악 시간입니다. 음악 시간인데도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심지어는 이 새들도 아주 간격 딱 맞춰가지고서 나뭇가지에 앉아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운동 시간이에요. 여우가 쫓아오면은 우리가 살 길은 방향을 확 돌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방향 획 돌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났어요. 선생님 또 여전히 여우에 대한 경고예요. 조심하고 딴 데 들르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그 말대로 아이들은 불이 나게 집으로 가고 여우는 그냥 할 일 없이 입맛만 다시고 있죠. 자,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아빠가 와서 모두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끝납니다. 네, 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책이고요. 이 글작가는 한 100권이 넘는 책을 썼는데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 토끼들의 학교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 알베르트 식스투스라는 이 작가의 이름이 붙은 거리도 있다고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전제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어른이 시키면은 아이들은 일사불란하게 따라요. 거기에 어떤 뭐 일탈이나 뭐 반항이나 의문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현재도 출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어떤 그 가르침 같은 게 보이세요? 선생님, 엄마, 아버지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군말 없이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게 읽히지 않나요? 아이들은 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뭐 불만도 없이 이렇게 따르고 있고요. 이게 독일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되는 작품이에요. 일부에서는 이런 교육적인 어떤 그 가치가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런 전제주의적인 태도와 가르침 때문에 독일이 그렇게 2번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2013년에 어떤 잡지에 토끼들의 학교는 쓰레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책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한 나라의 그림책 역사에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100년이 되도록 아직도 팔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뭐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심지어는 쓰레기다라는 주장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고 하는 이런 그 자유로운 어떤 분위기가 저한테는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전제주의적인 교육의 폐해 그리고 가부장적인 어떤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아이들이 처음부터 등장해서 주인공이고 걔네들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나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마지막 마무리 장면에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뒷모습만 보이고요. 가장 전면에 가장 크게 나와 있는 게 이 아빠 토끼예요. 아빠 토끼가 앉은 자세를 보면 알 것 같죠? 이렇게 등 이렇게 길게 기대고 누워갖고 그 배를 뚝 내밀고 그러고 있고요. 엄마는 식탁에 같이 앉지도 않고 엄마는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어떤 그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이렇게 과시하는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여기서 읽혀서 저는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그림책은 그 초기에 어떤 책이 중요했고 그 책에서 어떤 그 국가관, 가치관, 교육관, 그리고 가정관 뭐 이런 것들을 펼쳐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해졌고 아주 흥미로워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독일처럼 뭐 이거는 쓰레기야 아니야 이게 독일 정신이야 하고 갑론을박할 정도로 그렇게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이렇게 펼쳐져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책이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장르죠.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뭐 국가관, 교육관, 가치관을 떠나서 좀 더 자유로운 그 작가 정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발휘되는 그런 그림책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